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남아있던 민생 법안을 말끔히 의결하여 18대 국회를 뜻깊게 마친 후 오늘부터는 대표 경선에 본격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표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선당 부사, 멸사 봉공의 정신으로 임하여야만 그 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다짐을 엄습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의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균열이 가는 집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정당에서는 무엇보다도 화합과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원 상호 간의 동지적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당세가 약한 지역의 당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내 경선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엄정 중립, 불편 부당하게 치름으로써 단합을 해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사무총장으로서 오로지 경선 성공에 정성을 다하였고 드디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분열로 경선에서 실패하면 대선에서 실패하고 화합하여 경선에서 성공하면 대선에서 성공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열성을 다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에 임하면서 당보다 먼저 민주정당으로 그리고 전국정당, 국민정당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끊임없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는 끊임없이 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부단한 개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향하여 최선의 국리 민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의심하고 싸우는 정치에서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어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 이런 의미에서 중대한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새 국회법은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국회를 상권의 하나로 우뚝 정립시키고 교섭단체인 정당 간의 서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그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새로운 정치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정신이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관행을 불문법으로 확립하고 존중한다는 약속을 모든 정당이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선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당의 연속성은 중요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을 재탄생시킨 비대위가 새롭게 규정한 당헌 당규에서 만든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철저히 지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민주화, 평생 맞춤형 복지, 양극화 해소와 같은 새로운 방향의 정책들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정신은 국민 행복입니다.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국민 행복을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살률, 이혼율이 매우 높고 출생률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50위권 밖에 있는 국민 행복지수도 이제는 10위권 안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의 목표요, 시대 정신은 바로 국민 행복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공약을 잘 지켰다는 상을 받았다고 하여 많은 지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내대표로서 등록금 문제, 유아 보육 문제를 통한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하여 원내대표로서 약속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해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자본주의 4.0 시대의 새로운 국가 경영 방안을 가지고 국민의 아픔을 국민의 기쁨, 국민의 행복으로 바꿔 놓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자기 쇄신만이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 또한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 행복국가라는 선진조국을 완성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서 기필코 통일된 선진 대한민국을 창출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로서는 아직 실행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정당 안에서만 완전 자유 경선제를 한다 그럴 때에는 역선택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한 80만 명 정도 모바일 투표를 한 정당이 있는데 사실은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은 비용은 줄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내포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난번 총선 때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할 때에는 상당히 막대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폐해에 대한 대답을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별도로 또 선출하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원내대표 될 때 언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상 밖의 원내대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선택하실 때 후보들이 선거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떻게 정한되는 것은 특히 원내대표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선출된 의원들이 자기를 도울 원내대표를 잘 뽑지 않을까 저는 신뢰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무슨 리스트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오르던 분들이 다 사의를 표하고 오히려 손사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이고 저 자신도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중도라 중립을 지켜왔고 그렇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믿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념을 다해서 이번에 경선은 엄정 중립을 취해야만 경선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잘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가혹하리만큼 당이나 또 이러한 특히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당시에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청와대와 국회 또 검정 분리 이것도 대표로서 견지해 나갔어요. 당연히 그런다면 각오가 있습니까? 네. 2030 세대의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우리 청년들은 저희들이 늘 얘기하듯이 대학 시절에는 과중한 등록금으로 아르바이트를 2개 또는 3개까지 하고 형제간에는 다 같이 함께 공부할 수도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 또 취직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또 취직을 해도 많은 비정규직이나 인턴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저희들은 20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치인이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20대, 30대 청년과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같이 동참하는 것이 다가가는 것이지 다른 뭐 트위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그런 방식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스럽게 우리 당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인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중심을 다해서 그런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 편향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공직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영역이 있거든요. 공직자의 또 신앙 영역은 어느 정도 사생활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만 공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종교에 의하여 평등하지 않은 입법이나 예산 배정이나 그런 어떤 행정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임하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따갑게 그 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더욱 조심해서 특히 당에서는 균형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교회 참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정교적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때가 있는데 제가 더욱 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